이번에 그 서예 해설을 쓸 텐데요. 그 해설 중에 특히 부기 해설하고 하는 대표적인 비죠. 장맹용비를 가지고 기초부터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 해설하고 하는 특징은 대부분이 다 아주 모서리가 강렬하게 표현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방필이 아주 드러나게 보이는 글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글씨도 보면 이렇게 칼로 아주 그냥 힘있게 도끼를 내려 찍듯이 정확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뻗어나가는 기세도 아주 씩씩하게 아주 길게 나가는 특징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절필이라고 하는 부분에 절필을 붓을 옆으로 제쳐서 한 번 더 꺾는 그런 형국도 보이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자 8법 한일자부터 점에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킬 숫자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한일자가 아주 붓된 흔적이 각이 탁 지고 끝나가면서도 각이 탁 지는 형국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기울기도 장맹용비는 조금 당나라 해설하죠. 당해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일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자는 제가 쓰는 은필법은 일획입니다. 한 번에 붓을 대서 한 번에 끝나는. 그래서 붓을 이렇게 대신 다음 붓끝이 넘어가시고 가지런하게 오시면 가늘어졌다가 붓을 세워서 마지막에 이렇게 글씨를 완성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글씨의 세계는 붓을 한 번 댔으면 끝날 때까지 한 번에 탁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펼치는 서예 이론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붓을 대셔서 붓을 징긋이 짜서 넘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끝이 방필이 되도록 만드셔서 그대로 붓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붓 끝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해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법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붓을 대서 넘어가셔서 이렇게 붓이 주저앉으면 절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붓을 세운다 하시고 절을 하셔서 그 다음에 끝에 가서도 이렇게 해봉이라 그래가지고 붓을 돌리면 붓봉이 이렇게 깨져 있는 형국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도를 잘 보시고 대신 다음 넘어가시고 붓이 안 나가니까 절을 주시고 끝에도 각을 주셔서 해봉할 때 되도록이면 붓은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모아지시도록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되면 봉이 돼서 붓끝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넘어가시고 종이의 먹물이 촉촉하게 젖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감상하시면서 마음을 담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셔서 넘어가시고 그대로 마무리를 봉이 면이 바뀌시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 긋는 거 세로액이죠. 세로액은 삐치는 현침과 마무리 짓는 수로액이 있는데요. 먼저 수로액에 해당되는 한일자를 옆으로 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놓으셔서 그대로 이때도 붓을 면을 바꾸셔서 그대로 붓을 이렇게 세워서 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대로 오셔서 지그시 눌러서
네, 붓을 면을 다듬으시고 그대로 붓끝을 이렇게 일어나시도록. 요것이 되시면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붓을 면을 잡으시고 주저앉으시면 나가는 데까지, 붓이 안 나가면 절을 주셔서 그 다음에 면을 다듬으시고 붓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좀 더 숙달해지시면 붓을 한 번에 대셔서 이렇게 붓끝이 넘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붓 모양이 맺히면서 이때 붓이 힘을 쭉 빼면 넘어갈 때 봉이 탁 튀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봉을 그 자리에서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면 수루액이 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는 현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침은 어떤지 쓰는가 하면 이렇게 일천자 같이 끝에 가서 쪽 빠지는 형국도 아니고 말 그대로 바늘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형국과 같다. 그래서 바늘이 매달려 있는 것 같다 해서 현침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붓을 지그시 대셔서 그대로 붓끝이 넘어가시면서 붓 힘이 살짝 빼셨다가 다시 붓이 힘을 주면서 끝에 가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슬방울이 맺혀 있는 그런 형국에서 빼지는 바늘이 매달린 형국으로 바뀌는 것을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사람 등골처럼 이렇게 곡선을 이루면서 아주 쭉 빠지는 게 아니라 곡선을 잘록한 부분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을 처음에 행 연습할 때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붓이 넘어갈 때 이렇게 봉이 꽈져요. 이렇게. 요 방법을 뭐라는 건 과봉이라 그래요. 포길과자를 써가지고. 자, 그대로 가시면서 봉이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이제는 과봉이라고 합니다. 붓이 포개어져서 간다고 그래서 과봉의 특징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붓이 이렇게 돼서 꼬아지는 상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봉이 지나갈 때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거예요. 이렇게 번지지 않고 먹물이 종이에 닿을 때만 스며드는 형국을 일컬어서 과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면을 대셔서 넘어가실 때 이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나중에 터득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빼는 방법에서 넘어올 때 여기에 힘을 잃지 말으셔야 그게 가능해요. 여기 힘이 이렇게 잃지 말으셔야 돼요. 봉이. 그래야 종이에 폭 배면서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현침인데, 또 다른 방법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앞에 면을 만드시고 각이 지도록 넘어가셔서, 이때는 봉이 약간 주저앉았죠. 이때는 절을 살짝 주시고 끝에 가서도 절을 하면서 붓을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침 쓰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적핵이라고 하죠. 띨적자인데 우리가 보통 갈고리거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붓이 이렇게 넘어오시고요. 힘을 살짝 빼셨다가 그대로 뒤쪽에 힘이 머무르시고 이렇게 뒤쪽에 머무르면서 그대로 힘이 붓을 짰으면 이 힘 유지해서 직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그시 대서봉이 싹 모아지셔서 힘이 빼졌다가 주어서 이렇게 힘을 짜면서, 붓을 짠다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짜면서 그대로 옆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붓이 지그시 모아지셔서 힘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대로 힘을 짜요. 이렇게 짜면서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쓰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각을 만드시고 붓이 넘어가셔서 다시 뒤쪽에 힘을 주고 이렇게 나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때 유의하실 부분은 이렇게 하셔서 넘어오셔가지고 짜서 붓이 이렇게 튕겨져 나온다든지 각이 예각처럼 돼서 위로 나오는 형국은 지양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해서에서 갈구리는 90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변화되는 형국은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하얀 부분 안각이 90도가 되도록 꼭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돼서 그럴 때 안각 하얀 부분이 직각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붓끝을 나오셔야 알아도 해설을 살피는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잘못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잘못한다기보다는 약간은 방법보다 이렇게 옆으로 나가요. 붓이 옆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붓은 갈라지고 붓은 한쪽으로 쏠리는 이렇게 되는 거 있고요. 그러면 이때 뒤에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맹용비의 특징은 뒷부분에 가서 힘이 탁 걸려서 여기가 방필이 되도록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원필이라고 할 수 있는 안진경 글씨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둥글게 앞으로 밀어서 힘이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안진경 글씨는 그게 북이 쓰는 장맹용비와 당해의 안진경 글씨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나가는 갈고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도 넘어가실 때 그대로 힘을 유지하시고 힘을 서서히 뺐다가 서서히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때도 붓을 짜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은 90도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좀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셔서 그대로 놓으시고 힘이 그대로 유지가 되시면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도록.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르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절을 하셔서 여기서 다시 놓고 이렇게 한번 이 방법도 해주시고, 이때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모든 글씨의 획을 보면 붓이 대는 순간은 삼각형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때 빼는 것도 보면 붓이 삼각형이 이루어지거든요. 흔적은 붓이 대는 순간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흔적을 잘 보셔야 글씨의 자취를 살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봉을 대셔서 짜주고 넘어가실 때 힘을 살짝 빼시고 이때 힘이 이렇게 견지가 되어 있으죠. 이 힘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이게 붓끝이 모아지면서 획이 나오십니다. 그거를 잘 한번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는 이런 연습은 아마 한 몇천 번은 하셔야 그래도 되실 거예요. 제가 하는 전제 조건에는 많은 혼자 연습을 하셔서 터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추사 선생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책 한 번당 책 하나에 나오는 글자보다 한 500번은 써야 그래도 글씨가 잡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를 될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삐침을 그 약획이라 그러는데 노략질할 약자죠. 노략질할 약자 약획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약획은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면이 삐져갖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릇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논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요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넘어가시면서 이렇게 붓끝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끝에까지 이렇게 요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섬이라고 합니다. 섬이 쥐서자 꼬리미, 쥐꼬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쥐꼬리가 이렇게 힘이 쭉 끝까지 견지해서 나오는 것을 일컬어서 섬이라고 하는데, 그런 섬이의 형태를 가지고 계셔야 좋은 글씨 대열에 들어간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것 같으면, 좀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사실. 자, 붓이 이렇게 짜셔서 그대로 힘을 유지하셔서, 붓끝이 나오는 거를 보이려고 하면 붓이 깨져요. 그냥 감각으로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 붓이 넘어올 때 힘이 그대로 봉이 힘이 견지된 걸 느끼시고 손에서 느끼셔서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붓끝이 세워지도록.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붓끝이 힘이 살아있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주저앉으셔서 나오면 이건 100% 깨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힘이 먹물이 안 먹고, 끝까지 먹물이 먹는다는 증거는 D를 보면 이렇게 끝까지 먹물이 다 이렇게 배어 있는 게 있고, 그렇게 안 된 부분 이렇게 먹물이 먹다가 말고 그냥 허옇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되면은 나중에 행서 쓸 때도 정말 자기 글씨를 쓰시는데 상당히 이로움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안 되시면은 이렇게 만들으셔서 앞부분을 이렇게 봉이 주저앉으셔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때 한번 절을 하셔서 붓을 끝까지 힘이 닿도록 이 방법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다가 보면 어느 순간 붓끝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붓끝이 쓰면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그대로 천천히 가는 모양대로 나가시면 이렇게 섬이가 되면서 글씨가 표현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기초에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보통 내 깨달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말 그대로 또는 파책, 찌질책,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데, 책자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책핵은 붓이 대져서 항상 됐으면 반대 방향으로 붓이 면이 바뀌시는 거예요. 면이 바뀌시고, 이때 또 밑으로 가야 되니까 바뀌셔서 이렇게 붓끝이 모아질 때 그대로 나가셔서, 그 다음에 또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 면이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오면 이때 붓을 지그시 절을 하시면서 길쭉하게 빼시면 말 그대로 책핵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셔서 그대로 붓끝이 꼬아지면서 나가시고 공이 가지런하게 쓰면서 방향을 잡으시면 이때 직선 같은 느낌으로 나가셔서 면이 바뀌시고 뒷부분이 그대로 채워지시고 그대로 붓을 생긴 대로 세우시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어가시고 붓끝이 다시 모아지셔서, 자, 여기서도 힘이 되셔서 붓 모양이 이렇게 바뀌셔서 그대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초핵이 요 각도가 한 5도에서 10도 내외로 여기 살짝 올라가는 거를 보시면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요 핵이 거의 직선이든지 살짝 5도 정도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 있겠어요. 요 뒤 들리는 부분이 대부분이 너무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경향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안진경 글씨의 차이점인데요. 이렇게 해서 붓끝이 이렇게 모양은 물개 모양을 하고 꼬리는 제비꼬랑지 같다 해서 연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획이 이게 안진경 글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중기에
당해로 유명한 안진경 선생의 특징이 바로 과거에 쓰던 형태에서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글씨의 서예가이기 때문에 아주 이름이 있는 서예가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건 기억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요 파책의 선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반면에 북이서 글씨는 직선이나 또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좀 하셔서 글씨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획들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 네, 요런 획에 아까도 보였지만 장맹용비의 장자에 이렇게 획이 이렇게 곡선을 타고 있다는 거 보시면 거의 직선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보아도 될 것 같으면 붓이 들어가서 여기비라 그러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붓이 넘어가셔서 방향을 잡으시고 또 어떻게 이럴 때 대셔서 면이 이렇게 바뀌셔서 이렇게 주저앉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서 위에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자, 면이 바뀌었죠? 여기서도 이렇게 면이 바뀌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면이 이렇게 바뀌셔서 끌고 나오는 이런 방법이에요. 요것이 되시면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방법처럼 붓을 대셔서 넘어가시고 다시 봉이 이렇게 쓰셔서 제자리에 오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면이 바뀌셔서 붓의 힘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끌고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되시면 탁핵이라고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탁자가 쪼을 탁자인데요. 이렇게 이게 쪼을 탁자입니다. 말 그대로 새가 머위를 쪼듯이 그런 형국을 나오도록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새 부리처럼. 근데 이것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조금 글씨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나오시더라도 이렇게 힘이 되셔서 특히 안진경 글씨는 게 아주 정확합니다. 안진경 글씨 같은 경우는 탁핵이 이렇게 돼서 뒤로 이렇게 나와야 새 부리처럼 탁 표현해 드리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어요. 자, 모든 탁핵은 뒤로 넘어오셔야 획이 잘 처리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붓끝이 되셔서 넘어가시면서 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붓끝이. 네, 이게 탁핵입니다. 탁핵.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셔서 붓이 이렇게 넘어가셔서 그대로 밀고 나오시면 이게 탁핵입니다. 탁핵.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짧은 획을 책이라고 하는데 꾀책자 써서 밀을 책 그러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한일자 쓸 때 그 첫획 비슷한데 이건 늑획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책은 이렇게 붓을 대셔서 넘어가시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자 붓을 대셔서 그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점에 해당되는 측이라고 그러죠. 측 위에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셔서 그대로 붓을 짜서 획이 면이 바뀌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붓을 대셔서 붓을 짜서 면이 나가는 방향으로 붓끝이 모아지면서 그대로 획이 되시는 거예요. 반대로 찍힌 점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셔서 그대로 붓을 짜셔서 면이 모아지면서 마무리. 자 반대 또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점이야말로 찍을 때마다 아주 모양이 변하는 것을 법첩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그대로 붓을 해봉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시도록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해봉은 붓을 대셨으면 해서 이게 선자에서 그 자리에서 데려오는 방법, 이 방법으로 저는 해봉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게 점 찍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위비 같은 경우는 붓을 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책핵처럼 나오셔서 위부터 이렇게 나오는 획도 간혹 보이죠. 다음에 이렇게 되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방법, 붓을 하여간 면을 바꾸는 방법을 잘 터득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좀 기초액을 할 때 말씀을 드리면 붓이 나오셔서 짜면서 이때 이렇게 짜면서 면이 바뀌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짜면서 붓 끝 면이 이렇게 바뀌는 방법,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선 긋을 때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이렇게 해갖고 해봉을 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데, 이 방법에 있어서 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짜면서 이렇게 면이 바뀌는 방법, 이렇게 면이 바뀌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예서나 이런 거 표현할 때 좀 더 아주 유익하게 문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요약해서 우리가 보통 영자 팔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울측자죠. 기울측, 측핵이라고 하고, 여기를 굴레륵이라 해요. 굴레륵. 한일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죠. 굴레륵.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오는 부분, 요 부분이 말 그대로 힘쓸 노자를 써서 노획이라고 하죠. 노획. 아주 등골과 같이 힘이 잔뜩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게 노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띨적자죠. 띨적. 네, 적핵입니다. 적핵.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윗비침가는 책핵이죠. 책핵. 꾀책자죠. 책핵.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노략질할 약자죠. 말 그대로 좀 더 토를 달아본다면 이게 노략질해서 뭐를 가지고 도망갈 때 말 그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획이 나가는 그런 형국을 취해야 유획이 나온다고 좀 한번 살을 붙여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가 탁핵입니다. 탁핵. 쪼을 탁자. 탁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말 그대로 마지막 책이죠. 책. 네, 찌질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일컬어서 영자 팔법이라고 합니다. 츠, 느, 노, 저, 책, 야, 탁, 말 그대로 책, 걸어서 영자 팔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자를 한번 기초액이 되시면 한번 수십 번, 수백 번 써보시면서 글자의
조화를 좀 꿰보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초획을 가지고 이제 간단한 글자를 한번 써서 획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지금 쓰는 획이 많지 않은 간단한 획이 훨씬 더 쓰기가 어렵다는 걸 아마 좀 쓰실수록 느끼실 거예요. 약획과 책획의 만남이죠. 좋게. 지금 쓰는 거는 1만 만점입니다. 1만만. 그 다음에 탁획이 들어간 1천천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셔서 그대로 나오시고 되셔서 그대로 가운데에 힘이 살짝 빠지셔서 힘을 주시고 맞추시고 그 다음에 현침이죠. 이것이 힘이 들어가셔서 그대로 힘이 멈추는 듯한 듯 빼는 듯한 그런 느낌의 글씨. 그 다음에 이제 큰 대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아주 모양이 잘 안 나는 봄춘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쓰셨을 때 글씨를 뒤집어 보면 종이가 이렇게 먹물이 앞뒤가 폭 베어서, 그러니까 앞뒤가 이렇게 종이의 먹물이 폭 베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이게 제가 쓰는
운필 방법에 과봉이라고 표현할 때 그런 운필법으로 쓰면 먹물이 종이에 푹 침투하면서 아주 힘있게 들어가면서 또 번지는 발목이라는데 번지는 효과는 아주 일정하게 번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먹물이 진하고 흐리고, 그러니까 흐려서 번진다고 하는데 흐려서 번지는 것보다는 먹물이 한꺼번에 쑥쑥 빠져나오기 때문에 번지는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먹물 농도 맞추는 부분은 아주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하면서 스스로 운필의 속도라든지 종이의 재료라든지 이런 걸 선택하시면서 경험적으로 많이 터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먹물이 이렇게 종이에 푹 배면서도 어떻게 하면 안 번지는가 하는 그런 운필법을 잘 연구하시면 좋은 글씨 쓰는 단초를 마련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